조업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으로 출국하는 비행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번영시켜 가야 하는데 다 힘을 모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사회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걱정을 한다.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다. 민주주의도 이뤘고 경제 번영도 이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외교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부 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며 그것은 상식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걸고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말 자체로서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대하는 세력은 좌파 운동권 정권이고 좌파적 언론이고 선동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도의 말로는 대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념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를 마주한 사람입니다. 이미 5년간의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2008년에 집권해서 2013년에 그만둘 때까지 그분의 5년간의 국내 치적은 그렇게 나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이 7이면 과가 3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5년간의 역사를 딛고 지금 좌파 세력이 도전해 오는 데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할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를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좌편향, 반국가적, 반사회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의 지시로 우리 정부가 책임하에 국민의 재산이 반국가적, 반사회적 문화예술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국가의 직무 유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래로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블랙리스트 작성이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자꾸 안 했다 하니까 국민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게 범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므로써 검사, 판사가 아주 손쉽게 이 블랙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하고 유죄 선고를 지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설명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의 기능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 그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혔던 이 선동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준엄하게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좌파 선동 세력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MBC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좌파 세력이 그 전해에 선거에서 진 보복이라도 하듯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서울 도심부를 한 3개월 동안 마비시켰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좌파 선동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심리부서의 기능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거짓 선동하는 세력과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댓글 사건도 바로 광우병 선동에서 배태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선동 때 당한 광우병 선동 때 당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왜 적극적인 사이버상의 심리전 대응이 불가피했느냐. 그 임무를 국정원과 국방부가 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8년의 광우병 선동에 이어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되었을 때도 당시에 KBS, MBC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좌파 언론은 또 좌파 세력은 계속 당한 피해자인 국군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물고 들어가서 이게 과연 북한이 한 소행이 맞느냐 아니냐. 그러나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슬기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키고 드디어 폭침 의뢰 파편까지 발견하고 거기에 1번이라는 한글 글자까지 발견함으로써 명백하게 완벽하게 이 북한 소행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남북한의 선동 세력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당한 체험, 이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사이버상의 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철없는 야당 정치인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야기를 할 때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요원들이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공격한 것이 그게 왜 정치 관여가 됐냐. 이것은 국가안보상의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헌법 제5조에 보면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중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군의 정치적 중립은 뭐냐 하면은 어느 정당 편을 든다든지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정치인이 반역질을 할 때 그것까지 그냥 두고 보라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부가 한 일을 변호를 해야 비로소 이명박 정부 지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싸우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 절대로 지지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싸워야 지지자가 생깁니다. 싸워야 지지자가 생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찍부터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지도자를 그 추종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신 변호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에 특히 2008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대충 세계에서 20등, 30등 했는데 2009년, 10년 이 무렵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UNDP의 삶의 질 통계 HDI, Human Development Index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185개국 중에서 1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임기 중에 약간 떨어졌지만 15등, 12등, 15등 했습니다. 그 전에는 26등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 있죠. 말년에 가서 독도를 방문하면서 또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오입니다. 그전에는 한일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5년은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을 잘 관리하고 좌파의 도전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 원세훈 원장 두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응을 한 점을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좌파 정권의 선동과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정권은 많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몇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해 줄 사람은 여론입니다. 여론은 싸우지 않는 비겁자를 절대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간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할 때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건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